안녕하세요. 아까 약속드렸던 두 번째 영상이에요. 오늘은 제가 정신없이 계속 하고 있는 사이에 구독자분들 늘어난 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설명을 했던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물어봤는데 제가 자꾸 말을 큐레이팅이라고 했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개념을 그렇게 잡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왜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셔라 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큐레이션 검색을 하시면 이분 거는 다른 거예요. 마이클 바스카라고 하는 건 지금 스티븐 로젠바움이라고 하시는 분 책이고, 이분 책이 원래 이제 절판이 돼서 이게 책 제목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이 저번에도 그랬고 제가 읽었을 당시나 이거를 막 이야기할 때 같은 경우는 이 책이 단종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새로 이 책이 실질적으로 이제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감수하신 분이 임원수 씨라고, 이분도 좀 대단한 분이죠. 마케팅에 대해서는. 그 책도 많이 쓰고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분이 그래도 이 책의 가치를 알고 이 책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출간하는 감수를 해주셨다는 거에 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책이 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 큐레이션이라는 책을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강조를 드렸잖아요. 이 큐레이션이라는 책하고 저는 콘텐츠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을 김정훈 박사님의 이 책하고 이렇게 두 개, 창조는 편집이다라고 하는 이 두 책을 읽다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뭐 콘텐츠에 대한 책은 워낙 궁금하니까 많이 읽었죠. 이것저것 뭐 안 읽은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책이 그냥 머리에 가장 많이도 남고요. 제가 블로그에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나름대로 그, 그 쉬운 길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 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책들은,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 것도 물론 수익형 블로그도 관심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뭐 수익형 블로그로 수익을 극대화한다라는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부분, 제가 필요한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나가겠다라는 부분이 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목적이 좀 뚜렷하다 보니까 일단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잘 고민이 되고, 모든 블로거들이 그렇지만 컨텐츠의 문제는, 컨텐츠가 왜 문제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실질적으로 콘텐츠라고 하는 거에서 제일 머리가 아픈 부분은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영역이 좁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뭐냐면, 티스토리 블로그가 네이버의 검색에서 노출을 시켜주는 키워드가 있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티스토리에서 다룰 수 있는 컨텐츠의 영역은 적다. 그런데 그 컨텐츠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고역이라는 거죠.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수익형 블로그하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 말고 어떤 다른 인생을 찾으려고 나오는 건데, 야 이건 또 똑같은 직장 생활의 연장이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닌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해내야 된다? 그렇죠. 굉장히 고통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네이버는 그 영역이 넓으니까 네이버를 선택을 한 거고, 티스토리 같은 경우엔 그것들을 반드시 나는 이거를 수익형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티스토리도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티스토리에 대한 특이한 목적이 애드센스라고 한다면 굳이 티스토리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워드프레스로 공부를 좀 더 해서 바로 넘어가는 게 낫죠. 훨씬, 왜? 지금 저번에 보니까 58점 몇 프로예요. 2020년도에 인터넷 그, 어,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뭐라 그러죠? 검색 엔진 점유율? 검색 엔진 점유율이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50%가 좀 넘고, 그 다음이 구글이 30%고 다음이 7%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7%하고 30%라는 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구글에서 워드프레스를 힘들더라도 애드센스를 한다면 운영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왜? 티스토리보다 훨씬 자유롭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또 이제 네이버 블로그만큼 네이버 알고리즘만큼 구글에 대한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은 또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단점은 물론 있겠지만 여하튼 자꾸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여기도 이야기를 하면 이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큐레이션하고 에디톨로지의 내용은 일관되게 하나인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인터넷상에는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인 정보는 없다는 거예요. 다 있다 정보는. 그럼 결과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에디톨로지 편집이라는 거죠. 편집. 큐레이션이라는 말도 또 다른 말로는 짜집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잘 엮고 거기에 내 스토리를 담아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재창조를 해낼 것이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블로그 글쓰기 강의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블로그 글쓰기 강의하는데 매번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그 얘기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존에 있던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재창조하고 내가 무언가 깨달은 어떤 스토리를 넣고 그냥 고스란히 유사문서처럼 갖다가 뺏기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으로 내 생각들을 넣고 내 나름대로 어떻게 다시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이 큐레이션이에요. 큐레이터라고 하는 개념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 큐레이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큐레이터라고 하는 게 그 일단 미술관 같은 데서 어떤 쉽게 얘기하면 미술관 자체는 하나의 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화가의 여러 작품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그것들의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림의 작품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의 작품을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획전에 대한 기획 테마를 갖다가 기본으로 두고 그림들을 그거에 맞춰서 A라는 화가, B라는 화가, C라는 화가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를 하면 그거예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작가가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들은 이게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정보가. 그런데 이 A 작가라고 하는 그 작가의 작품만을 가지고 무언가 전시회를 하면 별로 할 게 없는 거죠. 사람들이 질리겠죠. 왜 계속 만약에 작품이 좀 유명한 작품이 5개밖에 없는데 맨날 그것만 보여줘봐요. 지루하겠죠. 그러니까 큐레이터가 미술관에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A화가 B화가 C화가 D화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은 못 바꿔요. 그 사람들 그림인데 새로 그리기 전까진 그죠? 그런데 이 큐레이터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A, B, 뭐 D, F 뭐 이런 작가들의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컨텐츠 정보가 담고 있는 기본적인 카테고리가 있다고요. 그런 카테고리를 어떻게 이 사람 나름대로 무슨 뭐 봄 기획전 뭐 어떤 기획전 그래서 봄을 그 A, B, C, D라는 화가들이 봄에 관해서 다룬 그림들을 모아서 미술관에다 전시를 한다. 그게 큐레이터란 말이에요. 그 개념이 큐레이션이에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제가 저 책을 수십 번 읽었어요. 수십 번. 결론은 그거예요.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그게 다예요. 무슨 얘기냐? 정보 많아요. 블로그에 글 올라오고 어디에 글 올라오고 뉴스에 있고 이거는 다 그 정보가 그 정보예요. 그 정보를 자 가지고 옵니다. 자, 또 다른 데서도 또 딴 사람들의 어떤 글, 그 정보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와요. 하나, 둘, A, D 이거를 내가 어떻게 큐레이터처럼 미술관 큐레이터처럼 이렇게 갖고 온다고 내가 하나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 네. 그렇죠. 그럼 내가 가지고 정보를 오는데 자, 뭐 제목에 보면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정보도 제가 얘기했죠. 패시브 인컴을 얻는 비결을 담은 파이프라인과
패시브 인컴이라는 주제를 갖다가 쓰는데 그 중에서 파이프라인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게 큐레이션입니다. 스토리. 자, 같은 정보랑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글쓰기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정보를 해서 내 스토리를 넣을 수 있는 실력이 되려면 글쓰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에디톨로지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응? 여기 보면 하나 여기 나오네요. 기존의 것들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데서 탄생한다. 창조란 유에서 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 뭐 말이 잘못되는데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것들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데서 탄생한다. 이거 뭐 어떡하네요. 하여간 그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 세상엔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약간 인문학적으로 푼다면 이 사람은 실용서로 푼 거예요. 이 두 가지 책은 꼭 읽어보세요. 물론 이 유사한 책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두 책이면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뭐 책도 저는 몇 가지 글쓰기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책입니다. 이 책. 이 책은 제가 볼 땐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게 절파.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네요. 이 책이요, 이 책. 이 책 참 좋아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뭐 다른 책들도 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글쓰기 지우고 줄이고 바꿔라. 그 다음에 이거. 네, 이거 좋아요. 이것도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이천자를 쓰는 힘. 네네, 이것도 좋습니다. 글쓰기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작가가 될 건 아니니까 저처럼 블로그 글쓰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요 세 가지 정도 꼭 한번 보세요. 네, 요 이천자를 쓰는 힘, 글쓰기 지우고 바꿔라. 그 다음에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 거. 이거 말고도 제가 하여간 글쓰기에 관한 것들은 추후적으로도 한번 몇 권 더 추천을 드려볼게요. 요 세 권 정도를 한번 읽으시면 많이 좋아지십니다. 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고, 물론 이게 꼭 책을 쓸 건 아니지만 저는 이분 책이 좋아요. 이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의 책, 이분 책은 거의 대부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왜냐면 이게 되게 쉽게 써요, 이 사람은. 글을 쓰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절대 어려운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차피 제가 하는 거는 실용 글쓰기니까 제가 글을 썼을 때 제 블로그에서 오래 좀 읽고 가시려고 하면 제가 쉽게 써야 되거든요. 쉽게 써야 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남들이 봐도 쉬울 수 있을 만한 문체로 쓰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이해하고 써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면 돼요. 그런데 그러한 문체를 저는 이 사이토 다카시의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사이토 다카시의 이 책은 저는 되도록이면, 물론 여기에서 이제 담은 그분의 어떤 생각들 같은 것들을 배우려고도 읽지만 굉장히 이분의 그 문체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 책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이렇게 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문체들이 있으면 그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겁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책을 너무 여러 권 좀 소개를 드렸네요. 추후적으로도 또 책 소개는 계속 드리기도 하고, 일단은 지금처럼 이제 필요한 것들은 제가 영상 찍고 사무실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컴퓨터 보면서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편하게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하여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소문 좀 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후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다 공개는 해드리지 못해요. 왜냐면 저도 돈 주고 배운 거라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예의죠. 그래서 그분들의 것을 제가 여기다 공개를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그래서
여기 돈 되는 기술 연구소 이제 여기 뭐 주소 아마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활동도를 좀 하시면 별도로 좀 등업을 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공부에 그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별도로 영상을 해서 또 올려놓기도 하고 정말 뭐 필요하다면 저도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게 사업이니까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책 한 권 정도 제가 추후적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그럴 생각이에요. 한 뭐 책 만약에 전자책이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아마 일반 책보다 퍼질 위험이 있으니까 하다면 뭐 그런 거. 심지어는 이제 거기에서 조금 그것보다 좀 중요한 것들은 이제 독립 출판 중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 출판을 하는 책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상 돈 되는 기술 연구소의 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